안녕하세요. 보구한의 원장 이정훈입니다.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 보약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조금 마르고 잔병치레가 참 많았거든요. 그러니 저희 부모님들이 때가 되면 체력을 길러야 한다고 보약을 참 자주 해주셨습니다. 어렸을 때 저를 강하게 만들어준 한의학에 익숙해져서 한의사가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체력이 약하단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엔 이런 약한 체력을 면역력으로 설명하고 이걸 높여야 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시중에 광고하는 홍삼으로 만든 제품들을 먹으면 면역력이 과연 좋아질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제품들을 대략적으로 보면 홍삼 함량이 전체의 0.5%, 많아봐야 2% 정도, 생각보다 참 적은 양입니다. 이런 제품들을 먹으면 과연 면역력이 좋아질지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역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보구보감의 5번째, 오늘의 주제는 면역력입니다. 일반적으로 면역력이 약하면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체력이 약해지니 몸의 전반적인 문제가 나타납니다. 우선 면역력이 약해지면 호흡기의 저항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증상이 인후두염을 동반한 감기에 잘 걸리고요. 심해지면 폐질환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관지가 약해지면서 기관지염이 만성화되고 요즘은 호흡기 감기 시대라고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심하지 않은 약한 기관지염을 달고 사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거의 끝물이라고 하는 코로나도 호흡기가 약하면 걸릴 확률이 높아지죠. 그리고 면역력이 약해지면 알레르기 질환도 잘 나타납니다. 헤르페스라고 하는 입술에 물질이 잡히는 것도, 그리고 한포진 같은 피부병도 몸의 면역이 약해져서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해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요즘 대상포진 환자가 참 많은데요. 이것들도 모두 면역력의 저하가 원인입니다. 소화기에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배탈, 설사, 장염 등이 잘 생기고 식사를 해도 트식해지는 소화불량도 잘 나타납니다. 이건 장내 미생물이 좋은 균과 나쁜 균들이 있는데요. 좋은 균은 온도가 높아지는 호기성 균이라고 하고, 나쁜 균은 온도를 떨어뜨리는 현기성 균이라고도 합니다. 식사를 한 후에 배가 부르고 뱃속에서 쿠르륵 하는 물소리가 자주 들린다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장내 세균들이 유해균의 비율이 높아져서 장의 점막을 손상시키고 가스를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억력이 떨어지고 잠을 자는 것이 힘들다면 이것 또한 면역력이 약해서일 수 있습니다. 면역력은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포함하는데요. 면역력이 저하되면 백혈구의 기능도 저하가 되면서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뇌로 공급되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노폐물을 제거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능력이 떨어지니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 머리가 멍해지는 증상이 나타나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잠을 푹 자기가 힘들어집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하기를 건강해지려면 3가지가 참 잘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즉 소화, 수면, 배변, 이 3가지가 잘 되어야 하는데요. 이 3가지를 잘 되게 하는 것이 면역력입니다. 따라서 면역력을 올려주는 것이 건강을 위한 가장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을 먹어야 할까요? 때로는 한약을 먹어야 할까요? 물론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면 이런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생활습관을 바꾸는 게 더욱 중요한데요. 그래서 건강해지시려면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식습관을 바꾸고, 그러면 면역력을 기본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올려주는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체온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잔병치레를 하는 환자분들은 적외선 체열 진단기로 검사를 하면 손발의 국소 부위뿐 아니라 전체의 온도가 정상분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즉, 몸의 온도가 떨어지면 신체 대사율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온을 잘 관리해 주어야 하며, 정상 체온에서 1도만 낮아져도 각종 유해물질과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체온과 면역력의 관계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논문의 내용은 체온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은 30%가 떨어지고, 체온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이
50%나 증가한다고 하고 체내 혈액순환을 도와 세포 활동을 촉진시키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체온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균형 있는 영양 섭취입니다. 균형 있는 영양 섭취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양 섭취를 골고루 해야 하지만 몇 가지는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식단에도 들어가면 좋고 부족하면 영양제로라도 복용을 해야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럼 영양소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칼슘입니다. 칼슘은 뼈의 생성과 유지, 근육의 수축과 이완, 신경 자극 전달에도 필요하고요. 혈액 응고, 신진대사 등등 다양한 부분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칼슘이 많은 식단을 구성해서 식사를 하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마그네슘입니다. 이것도 뼈의 대사에 필요하고 아미노산 활성화 및 단백질 합성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포에 필요한 에너지인 ATP 합성에도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아연입니다. 아연은 인슐린 대사, 호르몬 활성화, 면역 기능, 영양소의 합성에 필요합니다. 세포막의 안정이나 핵산의 합성에도 관여해서 면역력과 관련이 참 깊습니다. 마지막은 비타민 D입니다. 이 영양소는 칼슘과 인을 조절하고 칼슘의 흡수를 도와서 뼈의 성장을 돕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죠. 비타민 D의 경우는 복용한 칼슘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영양소이니 칼슘을 많이 섭취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햇볕을 충분하게 쐬는 것입니다. 위의 영양소 중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비타민 D가 참 중요합니다. 림프구의 증식을 돕고 활성화시켜주는 데 기여하는 영양소죠. 이것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타민 D를 합성하려면 햇빛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30분 혹은 1시간이라도 산책을 하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밖에 나가서 햇빛을 받는 것이 참 좋아요. 한의학 의서에도 건강한 생활법으로 등 부분에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이 참 좋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혹 저는 일하는 공간이 햇볕이 많이 드는 곳이라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유리창을 거쳐서 이렇게 햇빛을 쬐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비타민 D 합성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야외에서 햇볕을 받으며 산책을 하세요. 그래야 비타민 D가 합성됩니다. 네 번째는 면역력에 좋은 차 마시기입니다. 흔히 물을 바꾸면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죠. 우리가 하루에 몇 컵을 마셔야 하는 것이 물인데 이것을 몸에 부족한 부분을 보태준 약처럼 복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차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건강 2g, 대추 6g, 맹문동 3g, 인산 3g, 백출 4g을 넣고 물 3리터를 넣고 팔팔팔 끓입니다. 3리터가 2.5리터 정도가 될 정도의 약재를 거르고 난 물을 수시로 마시는 거죠. 이러한 차는 체온 조절, 원기 강화, 위장 강화의 효과와 더불어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몸이 약하고 질병을 항상 달고 산다면 장부의 기운이 약해져서 그렇다고 보았습니다. 혹은 몸의 일정 부분이 허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주고 장부의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보약의 개념입니다. 우선 한의학의 관점에서 몸에 어디가 부족해서 증상들이 생기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부에 이상이 생겨 양기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찬 것을 먹으면 설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추위를 잘 타며 손발이 항상 차게 느껴지는 증상이 발생하고 소변을 자주 보며 보는 시간도 대체적으로 짧아집니다. 자주 하체에 힘이 떨어지며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고 입술이 파래집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한약으로 장부의 기능을 바로잡고 양기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몸 안에 진액이 부족할 경우도 있습니다. 얼굴이 붉게 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잘 빠지고 손발이 잘 트며 피부가 건조해지고 입술과 혀가 많이 마르면서 침이 자주 마르고 자면서 땀을 많이 흘리고 무릎 관절이 약해집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몸의 진액을 채우고 신진대사를 바로잡는 한약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오장육부의 기능이 약해졌을 경우입니다. 쉽게 피로를 느끼고
평소보다 땀을 많이 흘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참 힘들고 사지가 나른하고 항상 지쳐 있고 소화력이 떨어지면서 잔병 치레를 많이 한다. 이런 경우라면 오장육부의 기능을 살피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오장육부의 기능이 정상화되어야지 이런 증상들이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혈이 부족하며 혈액의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눈이 침침하고 기억력이 감소하면서 머리가 아프고 손발이 저리고 등과 어깨가 항상 무겁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불안하고 초조하다. 이런 경우 혈을 채워주는 치료한약을 처방해야 합니다. 혈의 부족함이 채워지면서 이러한 증상들이 개선됩니다. 위에 적은 내용처럼 한의학은 몸이 힘든 증상이 생기면 몸의 부족함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사실 면역력을 높여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한의학에서 장부의 약함을 치료하고 기능을 바로잡아주는 방법들은 면역력과 관련이 깊습니다. 한의학의 질병 치료는 면역력을 개선시키는 데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경옥고를 주기적으로 복용합니다. 면역력에 좋다는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들도 있고 약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으뜸은 저는 경옥고라고 생각합니다. 경옥고는 의서에는 연년익수지약으로 적혀 있습니다. 장수를 위해서 복용하면 참 좋은 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동의보감의 첫머리에 이 경옥고가 적혔을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경옥고의 효과를 보면 면역력을 증진시킨다는 표현이 복용 후의 증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피로감도 없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지 않고 힘이 생기면서 3개월에 한 번씩 이런 경옥고를 복용한다면 아마도 잔병 치레는 줄어들고 체력은 늘어날 것입니다. 면역력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 카톡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세요.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상 면역력 저하의 다양한 증상과 도움이 되는 4가지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이상 보구보감이었습니다.